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통 현안 토크 오늘 진행을 맡은 전문위원 유영백입니다. 어제 21일 밤 기습적으로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죠. 오늘 그 현안에 대해서 민주평통의 정책연구원으로 계시는 김에스라 박사님을 모시고 현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죠. 네,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세 번째 시도를 했습니다.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21일 밤 10시 43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위성 발사장에서 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이 북한의 보도에 의하면 이 정찰 위성인 만리경이로를 탑재한 천리마 1형 로켓을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번이 그 5월, 8월에 이어서 세 번째 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제가 알기로 지난 두 번의 발사는 새벽 시간에 발사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번에는 한밤중에 발사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두 번의 발사 때는 각각 이제 그 아침 시간, 그다음에 또 이제 이른 새벽 시간에 발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밤중에 발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북한에서 이제 발표하기로 11월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이제 1시간 정도 좀 더 빠른 시간에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습성을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뒤로 이 우리 정보당국에서 11월 22일 오전에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자기들이 예고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앞선 시간에 발사함으로써 이 기습성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발사일을 이제 이보다 뒤로 미뤘을 경우에 이 뭐 기상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야간 시간대로 시점을 고른 것은 이 한국과 미국의 이 정찰 자산의 감시와 관측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판단도 더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일부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일 날 우리도 지금 미국에서 우리 정찰 위성을 발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그것을 의식해서 예. 먼저 우리가 해보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보도되는 오늘. 그리고 일단 북한은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라고 3시간 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참 진짜 성공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와서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연 그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박사님께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이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냐 안 했느냐를 넘어서 사실은 이 북한의 이런 발사 행위 자체가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즉 불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구 주위의 이 저고도에 있는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난 두 번에 비해서는 성공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군사정찰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아니면 또 이제 군사정찰 위성이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앞선 두 차례의 실패를 보완해서 보다 진일보한 기술을 북한이 확보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해 가고 있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러시아의 군사 우주 기지에서 그렇죠. 지금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우주 기술에 대한 이전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11월 22일 날 노동신문에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요, 이 단체 사진 속에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 명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인물이 뭐 실제로 러시아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조끼를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우주개발국이라고 쓰여 있는 이 조끼를 입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러시아에서 일정 부분 뭐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술을 좀 전수하는데 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달 31일에 미국에서 우리도 군사 정찰 위성을 쏘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비단이 북한이 쏘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또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위원님께서도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북한이 이번에 예정보다도 조금 더 빨리 3차 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도
우리의 이 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군사정찰 위성의 탑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은 이러한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우주 발사체 또한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그 목적이나 성공 여부랑 무관하게 모두 다 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즉 북한이 그동안에 국제사회의 경고와 그 다음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고 실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과 또 그 기술을 이용한 일체의 이 비행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북한이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제외하더라도 2023년 올해에 들어서만 17차례에 걸쳐서 지금 우리의 탄도미사일 및 이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이 경고를 무시하고 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 사항 문제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북한의 이번 그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보이는 이제 대응이 아주 신속하게 대응이 나왔죠. 네. 9.19 그렇죠? 예, 네네. 군사합의 그 일부 효력 정지를 정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에 남북이 이제 상호 간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라고 이제 한 합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JSA 내에서 비무장화 조치, 또 DMZ 내에서의 시범적인 GP 철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의 9.19 군사합의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걸 잘 지켰는데 네, 북한이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작년 12월에 서울 북부 지역, 그다음에 강화도 일대로 북한이 이제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우리를 이제 정찰한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걸 준수해 왔기 때문에 이걸 과연 준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우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일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일부 효력 정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요. 이번에 이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부분이 1조 3항에 해당하는데 뭐냐면은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의 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북한이 우리한테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 그다음에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약이 됐는데 이번에 이 효력 정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위협에 대해서 적절한 정찰과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되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9 군사합의 전부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한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일부분만 효력 정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이 내세우고 있는 이 남북 관계의 중요한 방침이 뭐냐면 상호주의에 입각한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즉 반대로 북한이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다시 효력 중지를 멈추고 9.19 군사합의를 온전히 수행해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그다음에 평화 정착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에스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간의 계약, 합의는 서로가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한쪽이 그렇죠. 그 계약을 파기할 때는 당연히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보편적인 그런 충분한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겠죠. 자, 오늘 그 평통 현안 토크 21일 밤이죠. 밤에 북한의 정찰 위성이 긴급으로 발사된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그 현안을 가지고 우리 에스라 박사님과 짧게 나눠봤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이 지금이라도 평화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군사 도발을 중지하고 조속히 대화의 자리로 복귀하여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그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 끝까지 현안 토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